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운동을 즐기기엔 좋은 계절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낮의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우리의 몸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 부분의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뼈가 시리고 아픈 통증이 관절에 나타나기 쉽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아플 때는 안고 일어 서지를 못했어요. 어떨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안에서 뭐가 때리는 것 같고. 관절은 인체 운동기의 일부이며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깨나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관절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통증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상훈 원장과 함께 어깨와 무릎의 관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이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우리한테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는 그 통증이 그거 자체가 병이 있어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통증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게 힘들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잠자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삶의 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관절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관절이 나쁘면 즐겁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랫도록 쓰기 위해서는 지금 관절에서 보내는 신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나중에 더 큰 수술이나 더 나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정형외과에 있는 대부분의 수술은 완전히 젊을 때의 관절 상태로 돌리는 수술이라고 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관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젊을 때의 관절로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40대 관절이 시작될 때 그때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야 그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네요. 가장 많은 질환을 얘기한다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 판파열, 그건 주로 스포츠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은 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주로 어깨 견갑골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와 상완골에 있는 뼈 사이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지나가는데요. 그 힘줄이 주로 팔을 들거나 하는 동작에서 그 두 개의 뼈 사이에 끼게 됩니다. 자꾸 그게 끼게 되면 이제 뼈도 자라나고 그 자란 뼈가 또 그 힘줄을 갉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회전근개가 처음에는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끊어지게 돼요. 처음에 이제 붓고 아프는 단계에서 오시면 그래도 그 붓기를 가라앉히고 보존적으로 갈 수 있지만 이미 끊어진 힘줄은 수술 말고 현재로서는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진단을 좀 무릎이든 어깨든 진단을 받아야 비수술적 치료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는 제일 많은 질환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질환들인데요. 주로 그건 역시 나이가 들다 보면 일종의 퇴행성 관련된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힘줄 자체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부착부 건염이라 그래가지고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에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단순하게 염증은 아니고 퇴행성도 같이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그 질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좋아지는 코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통증만 치료하겠다고 주사를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맞는다든지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코스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병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너무 조바심도 내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치료를 의사와 함께 해 나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통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아파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먼저 잡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요. 그 약이 부족하면 주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을 먼저 잡고 그런 다음에는 힘줄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충격파 아니면 뭐 프롤로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려면 초기여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빨리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주말 아침. 박경자 씨는 병실에서 주말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수술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나는 한 8개월 전에 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른 정형외과에 갔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2개월 정도 주사를 3번 맞고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저는 집에 살림만 살았습니다. 무릎을 다치고 그런 것도 없는데 무릎이 10대 인대가 나갔다고 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뭐 연골이라든지 뭐 이런 뭐 병이 왔는 줄 알았죠. 처음에는 아플 때는 앉고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럼 일어설 때는 서가지고 처음에 몇 발 뛸 때는 힘들고 그래 외출을 도통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구부리 씨는 연습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누워 보시겠어요? 네. 점점 좋아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40도.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꾸준히 하시고 잘 뭐 지켜보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처음 박경자님 내원하셨을 때는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는데요. 연골판 파열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좀 오래된 경우로 보여서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치료 이후에 좋아졌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무릎이 아파지는 코스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오셨을 때는 무릎이 이제 더 많이 부어 있으시고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많이 아파하시는 양상이 있으셨어요. 무릎의 연골판 파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십자인대의 점액 변성 소견도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박경자님의 주된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했고요. 수술적 치료로 십자인대 점액 변성에 대한 절은 성형술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술 전에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많이 아프셨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 경과 관찰하면서 잘 보면 운동 치료하면서 잘 보면 앞으로는 큰 수술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십자인대를 이제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십자인대가 정상적으로는 활액막에 쌓여 있어서 매끈매끈한 상태인데 이런 점액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막이 없어지고 이렇게 결이 다 보이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인대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이 옆에 있는 이 뼈들 부분에 이제 많이 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뼈를 좀 깎아주고 이 십자인대도 닿는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환자분이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게 확실히 많이 편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박경자님이 이 축이 중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도 괜찮으시고 엑스레이 상에서 봐도
퇴행성이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여기 이 무릎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운동 치료랑 뭐 재활 치료 그 정도만 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 뭐 지금 68세신데 쭉 이제 계속 쓰실 수 있는 무릎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자 씨의 몸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활운동치료센터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인지 경자 씨의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은 CPM 운동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CPM은 지속적인 수동 운동 장치로 수동적인 운동을 시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치료 장비입니다. 자, 여기 수건을 꾹 눌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눌리고, 둘, 셋, 넷, 다섯. 이 다리로 눌리는 거예요. 천천히 내리고, 힘, 둘, 이걸 눌리고 있죠.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리고. 무릎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많이 없어졌지만 관절의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절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병이 없어지더라도 그게 구축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구축을 좀 서서히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양반다리도 많이 하고 구부릴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재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상 아프지만 안 하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아프지만 안 하고 막 다른 큰 수술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1년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시작된 어깨 통증이 지속돼 수술까지 진행하게 된 박만석 씨.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서도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통증에 마음조차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안에서 뭐가 때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앞쪽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옆으로가, 뒤로가 좀 힘들었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못 하다가, 뭐 너무 좀 심해서 한번 왔더니만 근육이 좀 끊어진 게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뒤로 조금 넘어가고. 수술 전에는 솔직히 화장실 가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손이 뒤로 안 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괜찮아졌고. 아직까지는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가는 거는 좀 그런데,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는 든다든지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좀 더 커진 거죠. 예전에 어깨 이렇게 팔 드실 때 잘 안 올라가고 드실 때 아프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지셨잖아요. 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쭉 잘 올라가시고, 자, 뒤로도 한번 위로 쭉 올려보시고. 힘줄이 붙는 데는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지 한 달 정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꾸준히 이제 되신 거니까 이제는 근력 운동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수술 전 MRI인데 여기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힘줄이 이제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술 후 MRI인데 여기 이제 까매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까만 게 이제 다시 됐다는 게 힘줄이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깨는 지금 걱정할 게 별로 없고요.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는 운동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한 1년쯤 전에 계단에서 구르시고 나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계속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좀 다쳤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다행인데 이제 박만성님은 그렇지 않고 계속 통증이 이제 지속되고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어깨로 이제 쉽게 말하면 50견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50견이 저절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박만성님은 이제 그 계단에서 구른 외상이 원인이 돼서 50견이 시작된 거고요.
그 외상에 더해서 이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 MRI를 촬영을 했고, MRI에서 봤을 때 힘줄의 부분 파열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힘줄의 부분 파열이랑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유착성 견관절염, 쉽게 말하면 50견,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박만성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그냥 관절낭 유착 절제술을 하고, 그리고 그 위쪽에 힘줄 봉합술을 같이 시행했던 환자분이세요. 박만석 씨가 잊지 않고 꼭 들리는 곳은 운동치료센터입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만석 씨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도수치료는 근육과 근막의 수축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줘서 치료를 받은 후에는 어깨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석 씨의 어깨를 보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어깨를 조금 강하게 돌려도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수치료 후 CPM 운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다 나은 듯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50견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없다면 충분한 재활로도 치료를 할 수는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뭐 그냥 충분히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재활 치료도 있는데, 박만성님 같은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고려를 했었고요. 수술적 치료는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어있는 관절막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어깨를 풀어줄 수 있고, 힘줄 파열된 부분을 이제 다시 꼬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오래 어깨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번 수술했으니까 다시는 이제 통증이 없거나 병원 안 왔으면 하는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병실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손현희 씨가 어깨 수술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수술 전이라 그런지 분주히 준비를 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현희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어제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에 떨리는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자동차 사고 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어깨가 조금씩 이제 아프기 시작했었고, 사고 때문에 이제 조금 치료를 계속 받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옮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어깨 쪽 인대가 살짝 이제 끊어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좀 아픈 몸이 안 좋은데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물 치료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수술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수술로 진행하기로 한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팔 한 번만 들어볼게요. 쭉 지금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으시고. 좋아요. 오늘 수술은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조금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수술 끝나고 나면 제가 MRI랑 그 수술 사진 그거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크게 많이 걱정 안 하시고 금방 하고 나오면 됩니다. 네.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어깨 통증으로 오셨고, 어깨 통증이 시작된 거는 교통사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어깨가 이제 아프셔서 오셨고, 팔을 들 때 많이 아프고 팔을 들 때 힘이 없다. 이게 주된 증상이셨어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생기면 근력 약화도 오고 통증도 오고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환자분이 약을 또 많이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신 병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약은 못했고 다른 충격파라든지 다른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통증도 계속 아프시고 그래서 호전이 없으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수술실로 향하는 현희 씨. 의료진들에게 대한 믿음으로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씩씩하게 수술실에 도착합니다. 마취가 끝나고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는데요.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환한 얼굴로 병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관절경으로 환자 내부를 확인을 하고요. 염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구로 제거를 하고 힘줄 봉합된 부분은 실이랑 그 앵커라 그래가지고 뼈에 박는 나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재봉합하는 게 수술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위쪽에 있는 견봉을 절제하는 견봉 절제술과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 두 가지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회전근개는 힘줄 내에서 파열이 되기도 하며 뼈와 붙는 부위에서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뼈에서 파열되지 않고 힘줄에서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파열된 회전근개를 정확하게 봉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서 봤을 때 환자분 관절 안에 염증 소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거를 하고요. 관절 밖에서 이제 힘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MRI에서 보이던 것처럼 힘줄 파열 소견이 있어서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줄 봉합을 하면 보통 보조기를 오래 찹니다. 근데 이분은 힘줄 나이가 젊으시고 힘줄 상태가 많이 찢어진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 3주 정도만 착용할 예정이고 기계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기계 운동을 시작하고요. 3박 4일 입원 퇴원 후에는 이제 외래를 통해서 기계 운동 정도를 하시고 보조기는 3주 후에 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조금 어깨 쓰는데 무리가 있었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원래 운동하려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다시 좀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관절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이 뼈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뼈 사이에 이제 관절이 있는 건데 그 관절을 잡고 있는 건 근육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강력해지면 관절 입장에서는 부하가 적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모든 걸 버텨야 되고 근육이 옆에서 잘 잡아주면 결국에는 관절 입장에서도 통증도 적게 느끼고 염증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병마다 조금씩 운동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놀이터에 있는 돌리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운동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운동이 또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병에 맞는 운동을 본인이 배워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추천한다면 저는 그냥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너무 구부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앞으로 내지 않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도 조금씩 흔들고 이 정도의 운동은 산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가 관절의 기본적인 근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요, 젊으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힘줄이 잘 끼게 되는 그 충돌 증후군이 만들어지는 동작들이 있는데 특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갑자기 팔을 확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뒤에 견갑골이 충분히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뭐 쪼그리고 앉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무릎 꿇고 앉는 자세, 양반 다리도 사실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관절에 병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벼운 통증 치료 이후에
반복되고 통증이 지속되면 그럴 경우에는 통증 없애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그렇게 병을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100세 시대에 본인의 병을 잘 관리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급격한 통증도 심각하지만 지속적인 통증, 만성 통증은 우리의 삶까지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바쁜 일상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통증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원인 질환이 더 악화돼 치료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비상 신호에 잠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